6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계단을 오를 때 가슴이 뻐근하고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고 나면 아픈 것이 사라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요. 그러던 중 가슴 통증이 평소보다 자주 생기고 심한 호흡곤란까지 느껴져 병원을 찾은 A씨는 검사 결과 협심증을 진단받았습니다. 허혈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움직이도록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공급 능력과 이 산소를 이용해서 심장에 박동하는 능력, 즉 산소의 수용 능력 사이에 불균형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구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열이 나고 운동을 하고 화가 나는 등의 상황에 의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경우도 이러한 허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심장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협착이 발생해서 산소의 공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70% 이상의 의미 있는 관상동맥 협착이 있는 환자에서 운동 시에 이런 쥐어짜는 양상의 가슴 통증이 발생하게 되면 협심증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협심증으로 진료받은 사람은 71만 764명이었는데요. 2017년 64만 5,772명에서 10.1% 증가한 수치로 연평균 증가율은 2.4%나 됩니다. 성별로 보면 2021년 전체 환자 중 남성의 비율이 60%를 차지했고 가장 많은 연령대는 60대로 전체 31.5%였습니다. 관상동맥의 협착이 근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협착은 앞서 말씀드린 동맥경화증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데요. 심장혈관, 즉 관상동맥의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이런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 침착되면서 경화반이라고 하는 단단해진 물질이 쌓이게 되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통증인데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협심증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슴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공복 시 속쓰림 또는 식후 속쓰림 등 식사 때문에 악화 또는 완화되는 가슴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궤양이나 위궤양과 같은 질환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상으로는 쥐어짜는 듯한 뻐근한 짓누르는 듯한 증상 호소가 있겠습니다. 마치 무거운 물건을 가슴에 대고 있거나 수건을 쥐어짜는 느낌으로 통증이 이러한 가슴 주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증상이 운동 시 혹은 일할 때 혹은 스트레스 등의 악화 인자와 함께 발생하고 쉬면 가라앉는 경과를 보이면 전형적인 협심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등이나 양쪽 어깨, 왼쪽 어깨, 턱으로 방사하는 통증이 가슴 통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협심증을 좀 더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에도 고위험군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말초 동맥 질환 등 혈관 관련 질환을 앓고 있으면 협심증이 생길 위험도 건강한 사람보다 큰데요. 협심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험군이라면 가슴 통증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평소 심장 검사도 잘 해야 합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보면 흉부 CT 혹은 관상동맥 CT를 촬영해서 오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가슴 통증이 발생할 때 이와 같은 CT 검사를 하는 것이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CT를 촬영하는 것은 무리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검사법으로는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가 있겠습니다. 특히 기초검사인 심전도를 통해서 급한 협심증 혹은 심근경색증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운동부하 검사를 통해서 운동 시에 협심증이 유발되는지 여부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심장 초음파 검사가 작년 이후로 보험이 되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심장 초음파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추천되지는 않고 호흡곤란, 가슴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 심장 관련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증상을 유발하는데, 이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는 심근경색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돌연사의 흔한 원인으로 초기 사망률이 약 30%에 달하며, 병원에 도착해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병원 내 사망률이 5에서 10%에 이를 정도로 위험한 질환인데요. 만약 가만히 쉬는 동안에도 발생하고 증상 지속 시간도 10분 이상 발생하는 등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 발현이 20분 이상 지속되고 식은땀이 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하고 빨리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협심증은 관상동맥이 좁아지면서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데, 좁아진 정도와 그 내부 구조 상태에 따라 크게 불안정형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불안정형 협심증은 1차적으로 관상동맥 혈관 중재수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병변을 확인하고 스텐트 삽입을 통해 치료하게 되고, 이후 약물 치료를 유지하고 관련 위험인자 조절을 하게 됩니다. 안정형 협심증은 약물 치료를 1차적으로 하게 되는데, 관상동맥 CT 등의 검사를 통해 70% 이상의 의미 있는 협착이 발견되면 마찬가지로 스텐트 시술을 통해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고 약물 치료를 유지하게 됩니다. 스텐트 시술을 받은 환자는 혈전 억제제를 먹어야 하는데요. 이 혈전 억제제를 먹으면 출혈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부위에 지혈이 잘 안 되고 부딪히면 멍이 잘 생길 수 있는데요. 붉은 소변이나 검은 대변이 나오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며 꼭 주치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현재 1년은 2가지 항혈소판 약제를 스텐트 시술 후 복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후 1년이 지나면 스텐트 수가 많지 않은 경우는 1개의 항혈소판제를 평생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혈소판제는 혈관 내 혈전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협심증으로 진단받았다면 생활습관 개선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관상동맥을 좁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인 동맥경화증 위험 요소를 잘 조절해야 하는데요. 운동을 통한 체중 조절, 식이 조절이 중요하며, 그리고 금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해 주신 대로 동맥경화증을 1차 예방을 하고 스텐트 시술 후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차 예방을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콜레스테롤,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않게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이 조절, 예를 들어 밀가루 음식을 줄이고 육류보다는 채식, 생선류를 먹거나 저녁에 늦지 않게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의 땀을 충분히 흘릴 수 있는 운동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하고, 당뇨가 있는 경우는 엄격한 당 조절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협심증 환자에게 달걀은 해로운 음식인가요? 달걀은 소아에게는 적절하게 먹으면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달걀의 경우 흰자는 단백질이 주성분이고 노른자는 지방과 단백질이 주성분인데, 달걀을 하루에 1~2개 드시게 되면 콜레스테롤을 안 좋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단백질을 복용하고 싶으면 사실 콩, 생선류, 특히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게 성인병 예방에 좋은데요. 적절히 달걀을 먹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협심증을 한번 앓고 나면 완전 회복은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좁아진 혈관이 동맥경화증에 의해 진행된 경우는 원상태로 회복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는 고지혈증 약을 통해서 이러한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 증상 없이 일상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동맥경화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여러 위험 인자를 조절하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협심증은 증상이 생겼을 때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심증 환자의 경우 처방받은 약물을 성실히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적절한 운동은 협심증 증상 및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료 중 새롭게 흉통이나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빨리 주치의 진료를 통해 적절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1차 예방이 우선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소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육식보다는 채식, 생선류를 즐겨 먹고 고르게 식사를 하고 일주일에 3번 이상의 운동을 생활화하고 담배는 피지 않고 음주는 소주 한 주당 이하로 하는 등의 생활습관 조절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스텐트 시술을 한 경우도 방금 말씀드린 예방법이 중요하고 이에 더해 꼭 필요한 약이라면 규칙적으로 빼놓지 않고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